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나사렛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문화적인 것, 도시인의 삶, 특별히 왕족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듯합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런 문화적인 것을 접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와 함께 출발해 볼까요? 샬롬! 성경의 땅을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찌포리 국립공원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나사렛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5km 떨어져 있는 비교적 가까운 곳입니다. 실제로 지저스 트리를 하면서 제가 걸었을 때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나사렛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찌포리는 당시 갈릴리 전체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물 시스템입니다. 물 공급량이 얼마 있는지를 알면 그 도시의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찌포리에 물을 공급하는 물 시스템입니다. 놀랄 준비를 하시고 저를 따라오시겠습니다. 샬롬! 고대 도시 찌포리는 이곳으로부터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거대한 물 저수조가 바로 찌포리를 위한 것입니다. 마슈하드와 아레이네 지역의 샘에서 수로를 이용해 물을 끌어와서 이곳에 모았다가 찌포리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개의 수로로 시작해서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서 찌포리로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때 수로는 주로 바위를 파서 만들었는데 일부 구간은 터널을 파서 수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고대 도시 찌포리가 이곳에다 거대한 물 저수조를 만든 이유는 이곳이 찌포리보다 조금 더 높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비교적 파기 쉬운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물 저수조의 해발은 270m입니다. 그런데 고대 도시 찌포리는 해발 250m에 위치해 있습니다. 20m의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높이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흘러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이곳은 폭은 4m 정도이고요. 좁은 곳은 2m 정도입니다. 높이는 높은 곳은 10m 정도도 됩니다. 이곳에 물을 4,300큐빅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물은 18,000명에게 2주 동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물 저수조에 대해서는 1975년부터 텔아비브 대학에서 연구조사 분석한 후 1993년과 1994년에 발굴했습니다. 이 저수조는 기원 후 2세기경에 만들어졌고 4세기에 좀 더 크게 확장되어 7세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저수조는 예수님보다 좀 더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의 찌포리의 물 공급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은 큰 저수조 없이 바로 수로를 이용해서 곧바로 찌포리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찌포리 도시 중 높은 곳의 집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의 건물에는 개별적인 빗물을 모으는 보르, 즉 물 저장 시설물이 모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처럼 빗물을 모으거나 주변 가까이에 있는 샘으로부터 물을 길어다가 각자 저장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 이후에 이런 거대한 물 저수조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 찌포리라는 도시가 더 확대되어지고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찌포리가 어느 정도의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제 뒤로 보이는 이 수영장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시아드 수영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시아드 근처에 있는 샘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만든 수영장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죠. 크기는
짧은 쪽이 14.5m, 긴 쪽이 21m, 깊이는 무려 3.5m나 됩니다. 학자들은 이 시설물이 수영장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고대 도시 찌포리는 이 정도 규모의 수영장에서 여가를 즐길 정도의 문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영장은 예수님 당시보다는 후대의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느 정도 예수님 당시의 찌포리를 짐작하는 데 참고할 만한 고고학 흔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수영장과 가까운 곳에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당시 때에도 있었던 시설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인데요. 히브리어로 마가르크셰토트라고 부릅니다. 뜻은 아치가 있는 물 저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시설물은 입구에 있었던 물 시스템과 마샤드 수영장보다 약 1세기 정도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로를 통하여 물을 끌어와서 이곳에 물을 저장했는데요. 이 구조물의 특징은 아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뒤로 아치가 보이고 있고 바로 이 밑에 아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물 저장소에 아치를 만들고 그 위에 지붕을 얹어서 이곳에 저장된 물을 보호했습니다. 1세기 찌포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시설물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준비한 브로셔에는 쥐엄나무 저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쥐엄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입구에 있던 큰 조수조에서 설명했듯이 예수님 당시 때에는 수로를 통해 이곳으로 물을 직접 끌어와서 물을 보관했던 것입니다. 두 개의 저수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5m, 9m이고 나머지 하나는 4m, 7m입니다. 좀 더 큰 저수조에는 5개의 아치가 있었고 좀 작은 저수조에는 4개의 아치가 있었는데 이곳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이곳에 보관된 식수를 보호했습니다. 1세기, 즉 예수님 당시에 이 정도의 물 시스템을 갖춘 도시가 찌포리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 찌포리에서 제1성전 시대의 일부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찌포리에 구약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찌포리를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요세푸스인데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관련된 전쟁에서입니다. 이후의 역사도 요세푸스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57년에서 55년에 시리아의 총독 가비니우스가 공식적으로 하수모니안 왕조의 통치를 종결지으며 이스라엘 땅을 5개의 지역으로 구분했는데 이때 찌포리를 갈릴리의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기원전 47년에 헤롯이 갈릴리의 통치자로 임명되었지만 찌포리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수중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기원전 37년에 눈이 오는 날 군사적 공격을 통해 강제로 점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갈릴리의 수도로 계속 인정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찌포리는 다시 한번 반란을 했다가 로마의 바루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찌포리가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헤롯 안티바의 영토가 됩니다. 헤롯 안티바는 이 찌포리를 다시 요새화하고 지칼도시 혹은 자치도시란 의미의 아우토크레토리스로 삼습니다. 고대 18권 27절 헤롯은 갈릴리 전 지역의 요충지로 세포리스를 요새화하고 지칼도시로 만들었다. 이 무렵에 애굽으로 피난 갔던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이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죠. 이 찌포리가 요새화되고 지칼도시로서 재건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 대목에서 요셉의 직업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텍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목수라기보다는 기술자입니다. 특별히 건축기술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건축기술자를 현대적 개념에 맞추어서 번역하다 보니 목수라고 번역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건축기술자는 주로 돌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물론 나무도 다룰 줄 알아야 했습니다. 당시 찌포리에는 기술자인 요셉에게 일거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저스 트레일을 하면서 나사렛에서 찌포리까지 걸어보니 재걸음으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과 찌포리는 같은 생활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 찌포리 문화가설이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찌포리 문화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실 찌포리 문화설은 아주 오래된 학설입니다. 1931년에 미시간 대학의 레로이 워터맨 교수는 다른 학자들과는 다른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 땅에 발굴을 하러 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유명한 장소들 위주로 발굴하는데 그는 나사렛 옆의 잘 안 알려진 찌포리를 발굴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의 도시 흔적을 발굴했습니다. 워터맨에 의해 찌포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설을 찌포리 문화설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렛은 당시의 문화와 단절된 고립된 작은 동네가 아니라 찌포리라는 중요한 도시 영향권 하에 있었다는 것이 이 가설의 핵심입니다. 요셉은 이곳 찌포리에서 자주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곳 찌포리를 자주 왕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화적인 것, 귀족, 왕족들의 생활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생활과 관련되어진 단어와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입니다. 이는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이런 연극 배우를 보셨을까요? 바로 찌포리입니다. 배우는 다른 인격체를 연기해야 됩니다. 그러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배우 같은 사람, 즉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과 누가복음 7장 25절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하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했는데 아마 찌포리에서 이들 귀족, 즉 왕족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런 큰 잔치도 찌포리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찌포리에서 일정 부분 교육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가설을 모두 종합해서 찌포리 문화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학설은 초기에는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찌포리의 발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서서히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이 작은 산골 마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문화적인 것과는 고립된 채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나사렛 가까운 곳에 갈릴리의 수도였던 찌포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찌포리 문화설입니다. 역사적 예술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 찌포리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찌포리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이트라웃.